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무난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지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경기 지표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주요 주가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곧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상승, S&P 500 0.75% 상승 5,595입니다. 5,600 직전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 상승해서 17,569.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24% 하락했습니다. 4,898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금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엔비디아가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반도체 기업 주식들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7곳, 매그니피센트 7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이 2% 넘게 올랐고 메타도 2%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반도체 브로드콤이 4%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가 1.92%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어도비는 장 마감 후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음에도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주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0% 넘게 폭락 중에 있어요. 보면은 실적들 발표할 때 보면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아주 호조, 좋은 이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주게 되면 아주 폭락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우량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인텔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역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 공급한 제약사 모더나가 2027년까지 11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12% 넘게 지금 폭락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또 공급망을 두고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양해의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3% 넘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서면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D램 제조업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이렇게 삼총사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PC와 모바일 수요 둔화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은 전일 대비 3.79% 하락한 87.2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8월 하순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무려 70달러로 반토막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매도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나 내렸습니다. BNP 파리바는 보고서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과잉 공급이 D램 가격 조정을 초래해서 마이크론이 2025년까지 AI 동종 업체들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비중보다 전통 D램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D램 가격 하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도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HBM을 제외한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판매량 둔화를 이유로 밝혔습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경기 사이클, 반도체 판매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적 반도체 회사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18%, NXP 세미컨덕터 2.0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수요는 탄탄하다고 발언을 하면서 지난 11일 상승세로 돌아선 엔비디아는 오늘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브로드콤도 4% 가까이 오르고 TSMC 1%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AI 반도체와 BAI 반도체 사이에 시비가 엇갈리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24% 하락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BAI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달 하순경에 타이거에서 또 새로운 ETF를 상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구성조합이 색다릅니다. 그동안 기술주들 보면 빅테크주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많이들 들었죠? 7종목 빅테크주들에 투자하는 빅테크 ETF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종목에 평균 92, 93%. 근데 이번에는 AI 반도체 빅테크예요. AI 반도체주들에 투자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빅테크주들에 투자를 하는 ETF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93년도에 나와서 30년 동안 반도체 지수의 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수는 반도체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에서 새로이 만들어낸 AI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의 실적이 부진했던 인텔을 비롯해서 10개의 종목을 빼고 20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AI 반도체 지수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그동안과는 색다른 다른 새로운 조합의 AI 반도체 ETF가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빅테크주 ETF주들은 매그니피센트 7종목의 비중이 약 93%, 나머지 3종목이 약 7% 전후 그랬었죠. 보통 보면 ETF는 최소 종목이 10개 종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93, 나머지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3종목 약 7% 전후. 이번에 나오는 반도체 ETF는 반도체 대표주 5종목의 약 93%예요. 나머지 5종목이 7%의 비중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신규 상장한 암홀딩스가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지금 2배로 뛰어 올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AI 반도체 5종목에 새로이 합류를 합니다. 암홀딩스도. 반도체 이 5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6%의 비중이에요. 근데 그동안 나왔던 종목들 보면 이 엔비디아 비중이 많은 종목들 보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21%예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21.5%예요. 또 시가총액 가장 크죠? 타이거 필반나 13.6%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것은 타이거 필반나보다도 엔비디아 비중이 약 2배 가까이 26%의 비중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그니피센트처럼 7종목이 아니라 5개 종목이 약 93%예요. 이달 하순에 상장하기 전날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